안녕하세요. 유튜브도 게임도 실버, 인간 실버 모아요입니다. 제가 오늘은 유익한 글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모아요의 트위치 팔로우 시 전원 채팅 권한 100% 증정, 구독 시 M 머리핀 무료 증정, 이모티콘 무료 증정, M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 즉시 이동, 트위치 TV, 모아요 0808 많이 놀러오세요.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이미 기승전모에 2번이나 나온 적이 있는 게임,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검색어 자동 완성이 생긴 게임, 일렌시아만큼이나 현재까지 서비스하는 것이 신기한 게임, 최강 스타일리시 액션 게임 건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기승전모 서든어택 편에서 한국에서의 FPS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건즈는 TPS 게임인데 왜 FPS 게임 이야기를 하시나요? 잠깐 일단 들어봐봐. 2002년에 국내 최초 온라인 FPS인 카르마 온라인이 등장했고 2004년에 스페셜포스가 등장했죠. 당시 두 개의 게임 모두 상당히 흥행을 했고 유사한 FPS 게임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영화 매트릭스를 게임화시킨 듯한 엄청난 TPS 액션 게임이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마이에트사가 만들고 넷마블에서 서비스한 건즈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게임은 당시 총게임이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예입니다. 어쨌든 당시 느릿느릿한 기동성의 총게임이 대부분이었고 그게 당연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걷거나 뛰어다녀야죠. 하지만 혜성같이 등장한 이 게임, 사람의 움직임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대쉬, 벽타기, 검으로 총알 막기,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건즈가 무려 12년 먼저 나왔다고요. 이러한 독창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가능하다는 점은 당대 온라인 게임에선 쉽게 볼 수 없었던지라 빠르게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PC방에서 건즈를 플레이하면 키보드를 부술 듯한 소리와 귀에 때려박는 부금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기 쉬웠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당시 게덴푸드에 용발톱을 사려고 문상을 샀던 저는 건즈 캐릭터 특유의 간지나는 뒷모습을 보고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템을 사는 지갑전사의 위력을 보여주었죠. 그만큼 이 게임이 주는 신선함은 강력했습니다. 귀에 때려박는 부금이란 지금 듣고 계신 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뽕에 차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선함으로 중무장한 건즈는 서비스 4일 만에 동시 접속자 1만명, 오픈 4개월 만에 100만 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약 3개월 정도에 건즈에 뜬금없이 특이한 기술이 생겼으니 바로 칼샷이라는 기술입니다. 건즈는 베인이 구르듯이 화기를 착용하고 대시를 사용하면 덤블링이 사용되는데 그렇게 탄생한 칼샷이란 총을 쏘고 바로 칼로 스위칭하여 칼의 대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뮤짤이나 롤의 리본 평캔과 비슷한 원리인 모션을 캔슬하는 기술인 것이죠. 이 칼샷은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는 효과와 건즈 유저에게만 보이는 특유의 간지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하나의 공식 기술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제작진 측에서는 이와 같은 모션 캔슬기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여 차용하였고 제작사 개발 철학이 빨리빨리였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칼샷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똥꼬쇼는 계속됐고 자연히 접속시간은 증가했으며 덩달아서 동시 접속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방학을 앞두고 무기의 기술들과 몇 가지 컨텐츠의 업데이트 이후 2005년 3월 동시 접속자 5만명, 2005년 7월 정도엔 결국 PC방 점유율 1위에 카트라이더의 자리까지 뺏어버렸습니다. 비록 일주일 만에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건즈는 당시 대세였던 캐주얼한 게임들 중에서 독보적 차별점을 보여주어 누구나 그 인기가 계속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절대라는 건 없군요. 건즈가 카트라이더를 꺾고 PC방 점유율 1위에 오를 때쯤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어둠의 기운이 건즈에 당도했습니다. 핵이죠. 핵의 기본인 핑버그, 샷건이 한 점으로 모이는 버그, 대쉬할 때 무적이 되는 버그, 공중부양 버그, 칼의 사거리가 무한으로 늘어나는 버그, 칼만 사용할 수 있는 방에 총을 쏠 수 있는 버그, 공중폭격 버그 등 다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그 유저가 차고 넘치는데 운영진 측에서는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입장벽, 유저들 사이에서 모션 캔슬기는 흔히 탭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초기의 탭은 고수와 초보를 판가름하는 적당한 도구였죠. 그러나 탭이 연구를 거치고 점점 심화되며 고난도 탭이 하나둘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고난도일수록 상대를 숨도 못 쉬게 농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칼샷 장전 모션까지 캔슬하는 리로드 칼샷, 칼샷 도중 반대편으로 대시하여 사격을 한 번 더 하는 반탭, 칼로 맞고 푸는 과정을 빨리 하면 나비같이 보인다는 나비탭까지 제가 쓰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인이 건즈 고수의 플레이를 보다 보면 뭘 어떻게 때리고 피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건즈는 모르면 맞아야지 라는 별명을 가진 철권 세븐보다 더욱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알아도 맞아야지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수들의 신들린 공중고기에 지친 일반 유저들은 머신건 등의 연사력이 빠른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중에서 별짓거리를 다하는 고수라도 연사 앞에서는 평등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무기를 착용하면 날아오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칼샷빵입니다. 정체는 바로 유저 룰입니다. 서든어택의 삼보 룰과 비슷한 맥락이죠. 건즈는 칼샷에 필요한 샷건과 리볼버 계열의 총 외에 다른 총을 착용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게다가 건즈는 게임 중에도 투표에 의해 강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따발 소리를 내었는가 하고 발각되면 바로 대기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머신건을 사용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건즈는 TPS 게임임에도 특이하게 레벨별로 무기나 갑옷을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머신건 계열은 공격력이 약하고 연사력이 좋기 때문에 공중 고개 죽인 고수들의 갑바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용하는 금빛 샷건에 뚝배기가 깨지고 말죠. 여기에 압도적인 캐시템의 성능은 덤입니다. 그렇다고 초보 서버로 가면 고수들의 북해 양민 학살이 기다리고 있고 이건 정말 꿈도 희망도 없군요. 결국 건즈는 고수들만 즐기는 전형적 고인물 게임이 되어 2014년 8월에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사실 건즈가 서비스 종료되기 전인 2014년 2월에 마이에트사에서 출시한 건즈의 후속작이 있었습니다. Guns the Second Duel. 여타 온라인 게임과는 다르게 스팀에서 출시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건즈2를 기다리던 유저들 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대 떡밥이 있었는데 모션 캔슬 기술을 삭제한다는 과감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액션 TPS 게임인지 리듬 액션 게임인지 알 수 없던 게임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TPS 게임으로 재정립한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여기에 캠페인 모드 추가, 유저 매칭 시스템 등 매력적인 요소를 예고했고 그렇게 등장한 건즈2. 없어졌어야 할 탭들은 대부분 재현이 가능했고 첫 번째 캠페인부터 너무 어려운 난이도로 플레이어들을 절망하게 했으며 애초에 유저가 별로 없어서 유저 매칭 시스템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건즈2 이야기를 근황에 넣은 이유는 현재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바로 스팀에서 건즈2를 건즈2의 개발로 인한 인력의 감소와 건즈2의 흥행 실패로 인한 마이에트 팀원들의 자진 퇴사로 인한 인력 부족이 건즈1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추억으로 묻히는가 싶었던 건즈는 2016년 1월 4일에 건즈 온라인 홈페이지가 오픈하면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은 2016년 3월 17일이었고 재오픈한 뒤에는 탭을 허용하는 자유 채널과 탭이 불가능하고 무게와 이동 속도를 수정한 클래시 채널로 나누어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입문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고수들이 가득 차있고 패배 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2000년대 중반에 없던 문화가 생겼고 탭이 제한되어 있는 서버는 사람이 없어 게임을 하기 힘든 악순환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총